저는 마포 갑 지역이 특히 대한민국의 뉴욕 같은 곳으로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성이 있다라고.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된 집단소송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억울한 상황들이 자꾸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그 가습기 살균 같은 겁니다. 자기 컨텐츠가 좀 많은 정치인들이 진출을 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정치에 언제부터 좀 관심이 있으셨는지?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사실은 제가 이제 미국서 변호사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지배구조 개선 운동을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활동을 같이 했어요.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가 12~3위권으로 이제 규모는 큰데 지배구조의 수준은 그보다 더 낙후됐다라고 보통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분이 한 3%, 4%밖에 안 되는데 전 그룹을 지배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입법운동도 하기 위해서 의원들도 다 찾아뵙고 설명도 드리고 이제 이런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한계에 봉착을 하더라고요. 야, 이거는 하나하나 이 모든 거를 설명을 드리고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법제도를 좀 도입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게 매번 너무 힘들었고, 어느 순간 내가 가서 선수가 돼서 한번 좀 바꿔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터에 2015년 말에 이제 민주당에서 혹시 직접 정치를 할 생각이 없느냐, 또 당시에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게 당시에 엄청난 담론이었었습니다. 그때 이제 결심은 현장에서 느꼈던 많은 제도의 어떤 미비한 점들을 좀 직접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가서 바꿔보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이제 지난 제 20대 이제 네네. 국회의원 선거부터 지금 정계 입성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쭉 이어오고 계셨는데요. 처음에는 2016년도에 이제 중구 성동을의 전략 공천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는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지역이 정해졌고 전략 공천을 받는 바람에 제가 중구나 성동을에 어떤 연고가 있었던 상황도 아닙니다. 당시에 장렬하게 가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열심히 싸워서 해보겠다 이런 이제 각오로 중구 성동을의 지역 전략 공천을 받아서 갔는데 3자 구도가 되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요번에 이제 마포 갑에 도전한 거는 이제 외국서 살다가 정착을 한 곳이 마포였고, 또 학교를 다닌 곳이 마포 갑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입니다. 마포 갑이 이제 한강벨트의 최전선이 되면서 아주 뜨거운 지역이 됐는데 지금 적어도 출사표를 던지신 여야 모든 후보들을 통틀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 마포 갑에 있는 데를 졸업한 후보는 제가 알기로는 저밖에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를 한 20여 년을 보냈던 곳이고 마포 갑이 참 반갑고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마포에서 지금 현안과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좀 준비하고 있으신 방안은? 마포를 대한민국의 뉴욕으로라고 하는 슬로건을 달아놨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이제 변호사 생활을 포함해서 한 10여 년을 넘게 살았기 때문에 저는 마포 갑 지역이 특히 대한민국의 뉴욕 같은 곳으로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여의도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금융 허브에 바로 면해 있다라는 것. 지금은 대한민국의 금융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아시아에서 사실 선두 그룹에 속해 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라고 한다면 홍콩, 싱가포르, 상해가 새롭게 이제 부상하고 있고요. 동경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금융산업이나 자본시장이 발달한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된다면 아마 여의도가 될 겁니다. 어떤 금융의 중심 코어라고 하는 곳이 있으면 그 주변부에 보면은 그 코어를 받쳐주기 위해서 많은 인력들을 고용하고 있는 지역들이 반드시 생겨납니다. 인사부라든지 전산실이라든지 그 중심부로부터 거리상으로 한 20분 정도의 주변부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건 이제 백오피스라고 보통 부르는데 마포 같은 경우에 다리 하나만 건너면 대한민국의 금융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여의도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백오피스 타운을 좀 건설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청와대에 있으면서 해외 언론 비서관을 하면서 뉴욕타임즈하고 워싱턴 포스트, 미국을 이끌어간다는 두 개의 매체의 아시아 허브 유치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제가 볼 때는 홍콩과 싱가포르에 있는 좀 역할들을 서울에 좀 유치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거에 연계해서 마포갑에 대한 어떤 발전상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꿈을 꾸는 정치인이 우리나라에 필요하다. 이것이 실현 가능한 꿈이고 그렇다면은 그 꿈은 계속해서 꿔야 되고 그 꿈은 계속 전달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1호로 생각하시는 정책이 있으실까요? 집단소송법인데요. 이게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을 하고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대표 원고를 하나 뽑아서 그 대표 원고가 가해자와 소송을 진행을 한 다음에 만약에 승소를 하게 된다면 그 혜택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구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차법적 측면인데 대한민국은 기득권층들, 그다음에 기업인들 이런 분들의 저항이 많이 심했어요. 대한민국에도 지금 집단소송 모양만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특이하게도 증권집단소송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입법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 증권집단소송법이 통과는 됐습니다만은 거의 역할을 못합니다. 너무나 많은 방지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그 가습기 살균 같은 겁니다. 사실은 네네. 집단소송법이 제대로 돼 있었으면 훨씬 더 저렴한 비용의 소송을 여러 피해자들이 진행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된 집단소송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억울한 상황들이 자주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률을 좀 노력을 해서 좀 통과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 회사법이 아직까지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많이 못 미칩니다. 우리나라 회사법은 1968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근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게 상법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개정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구조로 돼 있어서요. 욕심 같아서는 주식회사 법률이라고 하는 거를 좀 독립을 시키고 싶은 욕심이 있지만 그게 만약에 용이하지 않다면은 적어도 지금 상법 안에 있는 주식회사 편에서 훨씬 더 글로벌 스탠다드에 좀 가까울 수 있는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역임해오신 것들이 이제 외신 대변인, 또 법률 인권 특보, 그다음에 언론 자유 특위 네네. 좀 다양합니다. 혹시 국회에 이제 입성하신다면 조금 집중하고 싶은 분야가 글쎄요, 뭐 있으실까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 산만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집중이 안 돼 있는 거가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죠. 제가 했던 이 많은 역할들이 알고 보면은 키워드가 관통하는 단어가 하나가 전부 소통입니다. 상대편을 설득할 수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이 다 저는 관통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 성공적으로 여의도에 입성을 하게 된다면 미중 간에 지금 패권 전쟁이 심각하게 붙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향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년에서 20년은 이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국회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지금보다 훨씬 더 깊고 친밀한 이런 우방국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꼭 비단 외교 안보만이 문제가 아니라 경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적 외교 관계뿐만 아니라 공공 외교, 그러니까 하단부에서의 네트워크의 구축도 상당히 중요한 때가 지금 이제 도래했고요. 미국 외교관들이든 국무부에 있는 사람이든 이제 직접 상대국의 기업인을 만나라, 직접 상대국의 NGO를 만나라,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절대로 작은 국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목소리가 세계에 주는 어떤 영향이라고 하는 게 과소평가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들과 끊임없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소통을 할 때만이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을 저는 지켜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으신 이제 정치 철학이나 이제 정치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다면 A라고 하는 정치인이 만약에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정책을 필 거야, 어떠한 정치를 할 거야, 이런 것들이 좀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어야 유권자들은 선택을 편하게 해줄 수가 있는데 그런 모습보다는 누구와 가까워, 친윤이야, 뭐 이런 식의 그 구별법을 하고 있는 게 조금은 안타까운 모습이고요. 자기 컨텐츠가 좀 많은 정치인들이 이제 여의도에 많이 좀 진출을 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양극화되어 가고 있다는 건 아마 모든 국민들이 다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도 지역에 다니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싸우지들 좀 말라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싸움을 하고 있는 건지 건설적인 비판을 하고 있는 건지를 좀 제대로 좀 봐주십시오라는 말을 합니다. 상대편이 법률을 위반하고 헌법을 위반하고 제대로 된 정치가 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입니다. 정말로 제대로 된 비판인지 제대로 된 대안인지 이런 것들을 좀 봐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답이 되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이제 요 말씀이 굉장히 좋아서 좀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로 좋은 지도자를 뽑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치와 자기 생활과는 좀 동떨어진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까 냉수적인 거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어떤 정책이 통과되고 어떤 지도자가 어떻게 나라를 이끄느냐에 따라서 나의 하나하나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좀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비단 나와 생각을 공유하는 분들만 하고만 소통하지 않고 나와는 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도 좀 소통하는 그런 시대가 좀 열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이사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